딱 1년 전이죠. 지금부터 1년 전에 저희 A&R 팀이 저한테 이제 미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만드셔야 됩니다. 음. 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갔다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앨범 발매 앞두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잘 지냈어요? 저희 똑같죠. 뭐 작업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님. 저와의 작업을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작업을. 네, 이제 제 퍼스널 작업을 네.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앨범 준비도 이제 정신 없으셨고 그런데 이제 코첼라도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좀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코첼라 준비하면서 그리고 코첼라 무대 서고 미국 간 김에 이제 앨범 프로모션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빡세게 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물들 다 좋게 나오고 있고 또 나름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멋있게 봤어요. 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 뒤에 이제 앨범이 드디어 나오는데 지금 그쵸? 어디 정도 됐나요? 앨범이 끝났나요? 그쵸. 제가 미국 가기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폴이랑 저랑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만나가지고 예. 마무리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믹스랑 마스터링 관련해서 계속 이제 엔지니어들이랑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마스터링까지 다 끝냈고 오, 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죠. so it's done. 네. It's done. 네, Everything's done.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와, 홀가분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사실 이제 막 수정하기도 하고 또 막 믹스 관련해서 마스터링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예전 작업물들도 관여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특히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더 많이 이제 어떤 제가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더 많이 조성이 돼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폴이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믹스 과정에서 항상 음악을 끊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란 직업을 그만하고 싶어지는데 형님도 이번에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그 느낌 항상 받아요. 매번 앨범 만들 때 내가 이것까지는 예, 그냥 내가 손 대지 말자. 예, 왜냐면 막 활동하기 갑자기 싫어지는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지 알죠? 네. 막 여태까지 막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딱 믹스 와서 딱 들으면 더 이상 내가 알던 전혀 그게 아니니까. 다른 예, 예. 그 느낌으로 딱 오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이래가지고 디렉션이 계속 주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 너무 욕심내면은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임했던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은 그래도 끝까지 좀 물고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음악의 어떤 느낌, 텍스처가 계속 나올 때까지 믹스 엔지니어한테 계속 메일 보내가지고 엄청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이번에 믹스해준 그 엔지니어 분이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그 끝까지 또 원하는 사운드를 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만족하는 그런 사운드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폴이 수고 많았죠, 진짜로. 아닙니다. 아니, 저는 사실 네. 약간 아직도 이 앨범이 진짜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이 환경에 있는데도 실감이 안 나네요. 나도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3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앨범 발매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앨범이 진짜 나오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Yeah, it feels weird. 그래서 약간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음악이 지금까지는 제 이름이 걸린 음악만 이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이 세계로 나가는 게 약간 긴장되고 뭔가 it feels like I left a part of me in it.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되게 퍼스널한 앨범처럼 느껴져요. 이거. 근데 진짜로 제가 진짜 폴한테 고마웠던 거는 저야 이거 제 앨범이니까 당연히 폴과 같은 마음으로 뭐 만들죠. 그리고 때로는 사실 저도 제 앨범이긴 하지만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뭐 이런 순간들이 또 오기도 하는데 그때 막 폴이 진짜 자기의 앨범처럼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 그걸 제가 너무 느끼고 당연한 겁니다, 형님. 당연한 아유 겁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게 이게 본인 앨범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저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다시 좀 힘을 냈던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폴한테 아유. 고맙다는 얘기를. It's a fucking 과문의 영광. 로캬. 형의 시점에서 저랑 작업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번 앨범은 다른 앨범들이랑 좀 달랐던 거는 저희와 늘 같이 일했던 많은 하우스 프로듀서 분들하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앨범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보스인 테디 형이 이번에는 하우스 프로듀서들이랑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우스 프로듀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좀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전 초반에 그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물론 뭐 예전에도 이제 해외 프로듀서나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은 있으나 앨범 전체를 아예 다른 사람들이랑 시작을 해서 해보는 과정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구랑 해야 되는지 일단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A&R 팀이 저한테 그 같이 하면 좋을 법한 그런 아티스트들 분들을 리스트업 해줬어요. 네. 다 컨택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사실 폴이 있었고 네. 폴이 사실 제일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폴 이야기 그 전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음악 스펙트럼 넓고 다양한 음악을 잘하는 친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음악 굉장히 좋아한다고 예.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 그때 스튜디오에서 딱 처음 만났었잖아요. 네. 이 친구랑 같이 하면 좀 더 새롭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 음악적 테이스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이 첫날 왔을 때 형님이 이런 음악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저한테 네. 들려주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래 나한테 필요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라는 것들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고 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막 한참 작업 진행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SNS에 웃긴 그런 밈이나 짤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폴 생각나가지고 폴한테 DM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 DM을 보낸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이제 텍스트로 이제 보통 얘기를 나누다가 예. DM을 처음 보냈는데 2023년인가? 폴이 저는 먼저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엄청 근데 좀 됐어요. 아주 예전에 저한테 먼저 보낸 DM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꼭 작업하고 싶다고. 21년이네. 21년 5월 14일. Life is crazy. 이때 그 솔직히 그냥 약간 그 어린 마음에 약간 이거를 내가 manifest 할 거라는 마음보다 네. 그냥 약간 하고 한 느낌이 크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러고 있는 만큼 진짜 상상도 못했고요. 저 보냈을 때. 저는 그 꿈 같아요, DM을 진짜. 보고 너무 약간 이런 표현이 되게 웃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결국엔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고 그때 작업이 한참 진행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21년도에 폴은 나랑 작업하고 싶다고 이렇게 DM을 보냈었구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전달이 됐었던 것 같고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나고 거의 두 번째 만남부터 바로 작업을 맞아요, 들어갔던 맞아요. 걸로 전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거의 막힘 없이 서로 막 아이디어 주고 받으면서 나왔던 음악들이 그래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받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우스 프로듀서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포인트에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새로운 음악을 하는 게 사실상 그게 꼭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건 좋은데 너무 새로워져 버리면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낯선 음악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게 과연 새로운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어떤 레거시를 알고 있는 그런 테이스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들었었는데 폴이 딱 정확히 그 포인트에 있어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음악을 또 듣고 잘 알고 Yeah.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앨범을 시작할 때. 네. 저 연락 받았을 때 제가 사실 연락 받기 전에 빈스 형이랑 제가 빈스 형한테 저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태양 형님 거 곡 한번 써드리고 싶다. 뭔가 왜냐면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형님 음악을 들으면서 컸고 초등학교 중학교 딱 넘어갈 때쯤 제가 제 형한테 이제 완전 쫄라가지고 형이랑 이제 그 지하철 타고 다운타운 가서 그 K타운 가서 형 머리를 따라 했었어요. 모이칸. 네. 그래서 한국 그 이모들이 있는 미용실에 가서 이제 형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I need this hair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하고 이제 막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상만 해봤어요. 뭔가 내가 이분의 곡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나 진짜 뭔가 너무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근데 딱 그 연락이 와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스에 들어갔던 그런 요소들도 그렇고 이런 네. 것들이 제가 정말 어릴 때 즐겨 들었어야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신기했죠.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신기해요. 저 지금 너무 신기해요. 네, 이번에 발매하시는 정규 앨범 퀸테센스 어떤 앨범인가요? 퀸테센스. 제가 이제 9년 만에 내게 되는 정규 앨범이고 사실 정규 앨범으로 작업을 하진 않았거든요. 정규 앨범을 만들고 싶으나 환경적으로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퀸테센스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냥 미니 앨범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있었고 딱 1년 전이죠. 지금부터 1년 전에 저희 A&R 팀이 저한테 이제 미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전 사실 이제 투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작업실 가서 작업은 계속 했었어요. 싱글이나 미니 앨범이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 타이밍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여러 가지 좀 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릴리즈를 못 하고 그냥 다시 뭐 열심히 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찰나에 저한테 숙제를 내준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앨범의 이름을 지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근데 제가 모든 앨범 만들었을 때 항상 늘 그 앨범의 이름이나 컨셉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사운드나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정한 다음에 작업을 늘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저의 작업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퀸테센스 앨범 만들기 전에 미니 앨범 만들 때 저의 마음가짐이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이 너무 빠르고 그 다운서스 앨범이 나오기 전에 좀 공백기가 길었다 보니까 그래 사실은 내가 원래는 앨범 이름 먼저 짓고서는 앨범 작업을 시작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어떤 앨범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그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늘 제가 이제 책을 읽거나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양한 곳에서 이제 무언가를 봤을 때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계속 남았던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본질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사전을 찾아보고 계속 디깅을 했죠. 하다 보니까 퀸트센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약간 좀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일단은 앨범 이름 퀸트센스를 정해놓고 영어 쓰는 그러니까 영어권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아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이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일단은 지어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퀸트센스라는 그 앨범의 이름을 100% 확정 지은 거는
그 테디 형의 힘이 크죠. 이게 저도 이 이름이 계속 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늘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할 때, 무언가 결정을 하기 힘든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냥 나는 테디 형의 결정에 따른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형, 저 앨범 퀸터센스로 하려고 하는데 좀 너무 어렵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너무 멋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탈을 닦는 용액 이름이 퀸터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봐, 이거 퀸터센스라는 이 용액도 쓰고 있다고. 이거 되게 멋진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퀸터센스 렛츠 고. 그래서 그게 딱 픽스 됐어요. 완전 픽스된 거죠. 형님이 생각하신 이 시작 이걸 아이디어를 내셨을 때 약간 그래도 그려졌던 방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어느 정도는 약간 지금 결과물과 일치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그 가제로 정해놨을 때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해놓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단어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너무 멋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한 정형, 그리고 본질, 가장 순수한 형태, 정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어떤 모습으로 이 앨범을 꾸려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 폴을 만나서 음악을 한두 개씩 만들어 보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송 캠프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음악을 만들어 가면서, 사실은 이게 이 단어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있는데, 뭔가를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양보단 이 단어가 주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어떤 그 인상과 그 느낌은 조금 더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전형적인 걸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보단 내가 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업을 하는 어떤 순간부터는. 그래서 좀 더 내가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서는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무언가를 내가 시도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 앨범을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앨범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건 좋지만 또 너무 다양해져 버리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앨범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중구난방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색채가 좀 흐려지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작업을 계속 해 나가면서 느낀 건, 장르는 다 다르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어떤 감성인 건지, 내가 가진 취향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되게 확고한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로 앨범이나 곡들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더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시도해봐도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앨범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앨범이 완성돼가는 단계에서 제가 느낀 건, 이 퀸터센스라는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앨범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Yeah. 들었던 것 같아요. 네, I agree. 그렇지 네, 않아요? 네, I agree. 그 가라고 하나요? 가 라인업, 가 순서 짤 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순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볼 때 네. 그때 약간 뭔가 이 뜻이랑 되게 딱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에 그 만드실 때 마음가짐이나 이런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달랐나요? 진짜 크게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앨범 다운 투 얼스 때는 제가 일단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또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고 나서 제 삶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냈던 앨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뭐 사운드적인 것들,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다양한 새로운 시도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고, 뭔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한 사람의 인간 동년배로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 그리고 그것들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의지에서부터 시작된 앨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 앨범 내고 난 다음에 저도 모니터를 하니까 팬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태양으로서 기대했던 많은 모습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음악과 음악 스타일과 그런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앨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100%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뭔가 다른 선택지를 준다 해도 저는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때 그 다운썰스라는 앨범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큰 가치에 대해서, 삶에 대한 그리고 가치에 대한 것들이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티스트 태양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새로운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사운드나 새로운 텍스처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 전 앨범에서 느끼지 못했던 음악적인 다양한 기대 그리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앨범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 이후 앨범이나 음악들은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이번 앨범이 형님이 평소에 아니면 지난 시간 동안 보여주신 거 딱 봤을 때 더 실험적인 창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목소리를 좀 더 다이버스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곡곡마다 되게 네, 확실히 있잖아요. 네. 목소리를 되게 다양하게 쓰셨잖아요, 이번 네. 앨범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곡마다 그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운드나 텍스처가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리려면 저도 사실 그 사운드에 맞게끔 어울리게끔 녹음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4-5번 이상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맞는, 이 곡에 더 맞는 보컬을 알아가기 위해서 좀 더 그런 노력도 많이 했고. 저는 그 녹음하는 시간들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한 노래를 다 녹음하고 그 녹음을 다시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형님은 처음에 하셨을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그게 아예 다르잖아요, 결과물이. 네. 그걸 보고 되게 더욱더 그 hands-on을 느꼈어요. 네. 되게 스튜디오 안에서 전사시잖아요. 약간 like 이거 해야지 가고, 그리고 이게 했는데 아니면은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냥 네, you hustle, super hustle.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hustle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형님이 너무 hustle 하시니까 확실히 형님은 그 뭐를 부르던 그 아무도 흉내 못 내는 그 향이 나요, 목소리에서. 네. 사실 배운 거는 여기서 다 풀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폴이 저한테 배운 게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폴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뭔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앨범 거의 다 만든 다음에 폴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물론 제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거를 얻었거든요. 정말 이번에 공부도 많이 됐고, 어떤 식으로 더 다양하게 음악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중에 되게 큰 부분이 하나가 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리고 폴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인연이 맞아서 앨범 작업을 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 또 폴과 어떤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소중한 인연이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로. That's too much for me, bro. That's way too much for me. 타이틀곡은 어떤 곡으로 정하셨나요? 타이틀곡은 Live Fast, Die Slow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사실은 제가 원래 킨트센스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이제 미니 앨범으로 작업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트랙이랑 멜로디가 있었던 그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미니 앨범을 나오면은 이 곡으로 타이틀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곡이고, 퀸터센스라는 이제 앨범의 이름을 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사실 이 곡의 존재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어쨌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앨범이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앨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폴도 느꼈지만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만든 곡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면서 이 곡이 타이틀곡인가? 이 곡인가? 막 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매 곡마다 사실은 이번 앨범만큼은 좀 수록곡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만든 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어찌됐든 메인 타이틀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곡들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곡이 타이틀곡이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폴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폴한테도 정말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이 곡이 타이틀곡이 아닌가? 아니, 저 곡인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네.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Live Fast Die Slow 곡을 가사를 쓰고 퀸트센스라는 그 앨범의 의미에 맞게 좀 더 이 곡을 완성시키고 나니까 이 곡이 타이틀이 맞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거의 마지막에 들었던 것 같아요. 딱 이 앨범에 맞는 메인 타이틀곡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피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어떠한 부분을 이 곡이 딱 채워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까지 만들고 나서 물론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그래,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타이틀곡은 뭐 이 곡이 될 수도 있고 저 곡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긴 하지만, 정말 오버럴하게 봤을 때는 이 곡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곡으로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후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맞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피처링으로 이제 키드 라로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그 오픈업이란 곡에 키드 라로이가 피처링을 하게 됐는데, 오픈업이라는 곡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곡 우리 체즈라는 프로듀서가 트랙을 만들어서 왔는데, 트랙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업을 바로 시작해서 멜로디가 나오고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데모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1절 딱 만들고 나서 느낀 게 이 곡은 키드 라로이가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만 든 게 아니라 그 스튜디오 그 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키드 라로이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케이,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찰나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정말 그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키드 라로이가 스포티파이 무슨 촬영 때문에 다음 주에 온다는 거야, 한국에. 그래서 뭐지? 싶어서 저랑 오래 같이 일한 친구 있어요. 키드 라로이 알아? 근데 안다는 거예요. 연락처가 있대. 그래서 그러면 한국 온다는데 그냥 저녁이나 한번 먹자. 그러겠다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해서 이제 제가 한남동에 있는 자주 가는 식당 예약하고 이제 거길로 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크루들도 너무 진짜 나이스하고,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건 키드 라로이가 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즐겁게 밥을 먹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이 곡을 키드 라로이가 해주면 좋지만 만나자마자 약간 뭐 피처링 부탁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은 이후에 뭐 할 거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뭐 딱히 일정이 없대요. 그리고 약간 K-팝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K-팝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건물들이 이제 막 되게 크고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 눈에는 그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예전에 어디를 하이브를 갔었나? 근데 그게 너무 자기는 인상적이었다고. 혹시 너네도 그렇게 그런 건물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우리가 사옥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게 우리도 있다. 와라. 했더니 자기 구경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투어 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죠. 가서 이제 스튜디오 투어도 해주고 하고 이제 제가 작업한 방에 왔는데 저한테 이제 앨범 만들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키드 라로이도 최근에 나온 앨범 이제 마스터링까지 다 끝낸 상태고 곧 나온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앨범 이렇게 들려주겠다 해서 그때 저도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전에 키드 라로이 새 앨범 곡들 다 들어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내 앨범 음악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들려줬죠. 그래서 앨범 작업한 곡들 하나씩 들려주면서 오픈업 이제 들려주는데 제가 들려주기에 딱 그 소리 한 번 했어요. 그냥 I hope you like it. 그리고 이제 플레이 버튼 딱 눌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벌써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이거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해서 와 근데 진짜 형님이 약간 생각했는데 그냥 딱 듣자마자 얘도 느낀 거예요? 이 친구도 느낀 거예요? 저도 눌렀어요. 진짜 틀고 거의 1절 사비가 1절 훅이 나오기 전에 잠깐만 멈춰달라고 그러더니 자기 이 곡 너무 좋다고 자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피처링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보내줬죠. 와우 완전 오르가닉하게 이루어졌네요. 네, 완전. 네.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뭐 부탁하려고 이거 만난 건 아니고 진짜 이제 한국에 또 왔고 저는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됐죠. 이번 앨범 한번 들어볼까요? Yes. Sounds good. Sounds good. Damn. 역시 좋네요. 다시 들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약간 좀 우리끼리 너무 자화자찬인가 지금. 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게 들었어요. 이 Yes라는 곡의 이제 롤리팝 샘플링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이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좀 웃기네요. 네. 이게. 아 근데 그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스를 사실은 이 곡을 처음 작업한 곡이잖아요. 맞아요. 처음 작업을 했고 맞아요. 원래 그 뒤에 이제
트랜지션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전에까지 이제 녹음을 데모를 뜨고 이 이후에 뭔가 나오는 그 흐름이 약간 여기서 조금 완전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막 서로 아이디어 주고 받다가 폴이 이제 기본적인 그 코드나 이런 구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롤리팝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제 기억으로는 형님들이 그냥 얘기하고 계셨어요, 작업실에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작업 초반이니까 약간 나 이거 어떻게든 야마 하나 이거 그러니까 오늘 쩌는 걸 하나 아이디어 내야지 다음에 또 여기 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롤리팝의 아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 얹었는데 형님이 다행히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 딱 롤리팝 샘플이 들어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내 기억으로는 그때 그래서 역시 폴은 he knows it. 그래서 이제 그 방 보고 됐다 오늘은 일단 할 일 했다 이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듣던 음악이잖아요 형님 음악은. 그래서 이런 음악은 약간 감히 샘플링을 그러니까 막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정식적으로 발매될 수 있는 확률이 0%잖아요. 0%잖아요. 그래서 형님이랑 작업을 할 때 뭔가 나 이 재료 너무 요리해보고 싶다 이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 롤리팝 샘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롤리팝은. 네. 그리고 이제 For You라는 곡은 이제 형님이 팬들을 위해서 쓰셨는데 네. 이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앨범 만들었을 당시에 팬미팅을 이제 했었거든요. 팬미팅의 이름이 이제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팬미팅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콘서트 하기 전에 잠깐 만나는 그런 팬미팅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지만 솔로 아티스트로서 팬미팅을 처음 해봤는데 거기에서 느낀 감정이 사실 너무 다양하고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란 시간을 사실 같이 보냈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정말 제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들, 그리고 추억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제가 팬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그거는 뭔가 함께 영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곡에 좀 녹여 들어갔고, 그래서 이 노래는 팬 여러분한테 드리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For You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그때 우리 For You 작업할 때 되게 약간 그때도 제가 약간 되게 좋게 들었었던 걸 막 표했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있다고. 네.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그 곡의 메시지를 약간 딱 그 가사 하나로 포장하자면 그냥 영원을 너와 그리고 싶어. 네. 그 라인이 자꾸 생각나요. 맞아요. 그 노래는. 네. 첫 라인이 이제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서 영원을 너와 함께 그리고 싶어. Yeah, yeah. 그러니까 그 딱 프레이즈가 제가 이번 팬미팅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모르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까지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겠어요. 20년 전일지 뭐 그게 15년 전일지 굉장히 오래 전이겠죠. 그 전부터 저희를 좋아했던 어떤 한 팬, 어떤 소녀가 그때 이제 중학생인가 그랬던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한 가정이 생기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 팬미팅에 온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한 소녀였지만, 그때는 한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고 또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가 돼서 가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가족이 같이 저를 보러 오고,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팬 여러분한테 마지막 팬미팅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살아왔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지금 이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어떤 예술보다 진짜 예술을 감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그게 진짜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누군가한테 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 마음을 담은 곡이죠. 굉장히 다 비슷한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은 그 농도가 좀 더 짙은 것 같아요. 뭔가 예전 앨범을 다 완성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의 플러스로 뭔가 더 깊은 어떤 울림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작들보다는 제가 정말 폴이 얘기했듯이 정말 제 손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제 노력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앨범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형님의 모습이랑 형님이 보여주고 싶은 형님의 모습이랑 그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 할 때도 어렵고 이게 시간이 가도 늘 어려운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 만들면서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건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장 이상적인 지점에서 만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더 좋은 결과물로 세상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결국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둘이 처음에 느꼈을 때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거를 어떤 중간 지점, 가장 이상적인 지점에서 맞추어 나가려는 제 노력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그 두 사이가 가까워지는 어떤 지점이 생기는데 그럴 때 제 스스로도 좀 더 만족할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밸런스, 그러니까 좋은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멀게 있다고 느껴졌지만 이것을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둘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제가 보여주고 싶은 어떠한 모습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번 앨범 너무 딱 그 밸런스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앞으로 생각하시는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올해 기분 좋게 이제 20주년을 맞이했고 또 너무 감사하게 코첼라라는 큰 무대도 잘 마무리 지었는데 20주년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솔로 앨범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팅을 이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 앨범 뭐 만들 때도 그랬지만 활동 자체도 가능하면 이제 뭐 아쉽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후에는 이제 저희 빅뱅으로서도 투어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와우.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네, 오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형님. 오늘 이렇게 힙합 플레이어 와가지고 제가 진짜 재밌게 보는 채널인데 예. 앨범 만드는 과정을 돌이켜 보기도 했고 그리고 폴과 함께했던 시간들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와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내 그냥 약간 새겨 듣게 되는 한마디 한마디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